자,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민주당으로. 아유, 네, 진짜. 민주당은 사실 우리 같은 지지자들의 욕받이 무녀 같은 역할을 좀 하는 건 맞아요. 민주당이 열심히 뽑아놨더니 뭘 못했으면 당연히 비판 받는 게 당연히 맞고요. 근데 이제 민주당에 지금 전당대회 관련해갖고 오늘은 그런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요. 방법이 그거 있잖아. 선거에 책임 있는 분들은 전대에 나오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초선 재선들이 만들어낸 논리예요. 선거에 책임 있는 분들은 전대에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이해가 안 돼요. 민주당의 국회의원입니다. 초선이어도 다 국민 세금 받은 분이에요. 지역구 다 있는 거고요. 그럼 본인 지역구에서 본인이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본인 지역구에서는 그 표가 얼마나 많이 나왔고 여기는 어느 구마다 이것이 승리한 곳이 있고 왜 졌으면 왜 졌는지 내가 뭐가 부족했는지 본인 자성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초선과 재선은 나는 초선이고 재선이니까 나는 책임이 좀 덜해. 이거 누가 만든 겁니까? 3선 이상은 책임이 많고 초선과 초재선은 책임이 덜한다.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똑같은 다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을 3번 했든 4번 했든지 간에 초선도 국회의원이거든요. 그럼 책임은 똑같다. 그러면서 무슨 책임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이런 얘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민주당이 국회의원들의 잘못이다라고 다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역구가 없는 비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에 따라서 또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본인 SNS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나갔던 방송에서 무슨 얘기했는지 한번 본인 스스로가 이걸 검토해봤으면 좋겠어요. 대선 기간 때 SNS 활용 한 번도 안 하신 분들 되게 많아요. 제가 일일이 들어가서 다 봤거든요. 너무 화가 나서 말이 좀 빨라지는데 근데 그런 분들이 조용히 계셨던 분들 아니면 초쳤던 분들 그분들이 지금 목소리가 더 크고 있어요. 이름 처음 들어본 사람들. 우리가 뭐 안 다룰 정도면요. 이 양반들은 지역 활동만 하신 거라니까요. 아니 SNS 그렇다고 보면 그분들이 법안발의 상위에 들어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도 않아요. SNS 보면은 대선에 관련된 거 본인이 한 흔적이 없어요. 본인 지역구 활동했다 이런 것들 그냥 간혹 올리는 것 빼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면서 지금 뭐 책임 얘기하는데 정말로 제가 그분들은 이제 저를 너무 다 아니까 그래도 이 발언 꼭 해드리고 싶어요. 부끄러운지 아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의원을 못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제 띄운 게 세대교체론이야. 86이 아니고 이제 79가 나와야 된다. 뭐 친구도 아니고 무슨 79가 나와야 된다. 그런데 이재명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게 함정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가장 어려운 시기에는 막 풍랑이 막 쏟아지는 그런 배를 몬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그 배 선장이 경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을 당대표로 안 친다고 그 당이 좋아집니까? 그 배가 항해를 잘하겠어요? 경험도 많고 리더십도 있고 기술도 좋은 사람이 선장이나 조타수 같아서 막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안이 없는데 이재명 나오지 말라고 하는. 지금 분위기는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나올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죠. 분위기가. 지금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재명 당대표 나오지 말아 했던 분위기는 싹 꺼졌고요. 이재명 말고 대안 있냐? 이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현실적으로는.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세대 교체론이라는 거를 꺼내든 것 자체가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세대 대표성의 늪에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97 그룹이 무엇을 대변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언론에서 써먹기 좋은 어떤 그런 분류표일 뿐이지 갈라치기 하는 그런 용도이지 97이라는 그룹이 대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민주당의 가치나 개혁 이런 데 대해서 목소리 내고 싸우는 정치인이 필요한 거죠. 거기에 나이나 성별이나 이런 게 무슨 상관이 네. 있습니까? 이거 되게 안타까운 게 우리가 86그룹 솔직히 민주당에는 무슨 86그룹이니 뭐 이런 그런 숫자로 된 그러니까 프레임이 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없거든요. 근데 왜 우리 스스로가 97그룹이니 새로 생성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왜 프레임을 만들고 시작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같은 민주당 내에서도 개파도 아닌 어떤 프레임을 우리가 갈라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하수다. 지금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뭔가를 만들었을지언정 이거는 정말 전반적으로 길게 보면은 저는 하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제 이런 더 골 때리는 약간 코미디 같은 이야기가 세대 교체론에 마땅한 인물이 없자 당대표 외부 영입론 주장하는 이상민 의원 같은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재명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어. 그러면 이재명 의원이 하면 되잖아요. 이재명 의원 본인 리스크가 있다니까요. 당대표를 맡았다 그래서 대권 가도 달리는 게 아니라 만약에 다음 총선 진다고 생각해봐요.
이상민 의원은 솔직히 당내 마음에 드는 의원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의장 선거 나갔다가 투표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다 마음에 안 들죠. 그러니까 당내는 내 편, 내가 나한테 표준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땅하지 않아. 외부에서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면서 거죠. 검역한 사람이 강준만 교수예요. 정말 대단하다. 아니 세상에 정치를 뭐 이런 그지 발사계 같이 합니까? 전 방송국도 좀 그냥 연락 잘 되고 잘 나와주는 사람 말고 민주당을 좀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민이 민주당의 가치를 대표합니까? 맨날 헛소리만 하고 이상한 소리만 하는데. 이상민 의원 조중동 나가시면은 제가 출연 같이 몇 번 해봐서 아는데, 정말로, 그 조중동 그 이제 작가나 앵커나 기자분들과 사이가 엄청 좋습니다. 엄청 좋아요. 조중동 전문 국회의원이다. 이분은. 그렇게. 이분은 솔직히 말해서 국민의힘으로 갔으면 좋겠어. 왜 민주당인 척하고 그래? 국민의힘이면서. 이분 지역구가 민주당에게 우호적이에요. 이번 대선에서도 대전이 다 졌잖아요. 근데 이분 지역구는 그래도 민주당을 지지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전해철 의원이 불출마 선언했고 홍영표 의원도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공식적으로 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 뭐 그런 얘기가 나오더만 이재명 의원이 나가면 1대1로 붙어도 이긴다는 거예요. 다자 대결이 아니라. 그런 분위기가 지금 있대요.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잖아. 어차피 나는 나가도 당선될 가능성이 없어. 그러면 당대표는 이재명만 안 나오면 되는 거예요. 뭐 정치를 이렇게 하냐고. 지금 전해철 홍영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이재명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압박을 하는 건데 그거 굉장히 많은 거 있잖아요. 그 서승만 개그맨이 그런 비유를 했더라고. 이경규가 안 나오면 나도 안 나갈게 같은 얘기를 했다니. 그럼 저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치. 그분들 나오지 마세요. 저도 안 나가겠습니다. 이렇게요? 아니 뭐 강준만 교수 같은 분들이 흑화된 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민주당의 친노에 대해서는 완전 분위기가 국내보다 더 강력한 비판 세력인데 이런 분을 민주당에 데려와서 외부 영입하자는 게 그럼 영이 삽니까? 이분이 무슨 리더십이 확인된 사람이에요. 밖에서 강준만 교수는 나도 한창 때는 굉장히 좋아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 강준만 교수는 사실상 진중권 역할을 하는 그 정도 분인데 그런 사람들이 민주당에 들어와가지고 민주당 어떻게 바꾸냐고. 민주당의 그러니까 당원이 우리 국민의 10% 500만 명입니다. 권리당원이 제가 한 80만 명인 줄 알았더니 요즘에 늘어서 122만 명입니다. 권리당원만. 그러니까 당비를 6개월 이상 내신 분들. 그러니까 이번에 투표의 권리당원이라고 해서 40%의 그 이제 투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들이 122만 명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왜 이재명은 안 된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왜 그러냐. 아니 500만 명, 122만 명의 권리당원들이 지지를 하니까 나가면 뻔히 될 걸 아니까 그러니까 나오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민주당의 당원들이 지지하는 분은 절대 안 되니까 나오지 마라. 내가 안 나갈 테니까 당신도 나가지 마라.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지금. 서승만님이 오셔가지고 크크크크. 참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왜 정치를 조중동 보고 하냐고. 조중동이 민주당 잘 되길 바라는 당입니까? 지들이 필요하다면 박지원 등 데리고 와서 민주당 때리기 바쁜 거지. 그게 아니고 한 번쯤 저는 이게 보고 싶어요.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당원들 눈치 보는 민주당이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당원들은 누구는 나오지 말라는 내부 행태에 분노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상민 저기 나가가지고 이재명은 안 되니까 그냥 외부에서 영입하자. 강준만 교수를 데리고 오자 하는 사람. 홍영표 전해철처럼 이재명 출마하지 마. 우리 안 나갈게. 이게 무슨 정치냐 말이에요. 아니 그 법사위 때문에라도 이제 민주당 버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지지자들 꽤 많거든요. 그럼 이런 사람들을 설득해서 다시 민주당 내실을 다져야지. 지금 자기 정치 하고 있을 때입니까? 빨리 국회 열어서 지금 윤석열이 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정책들을 막아내야죠. 근데 자기 정치 하면서 지금 이재명 나오지 마 이런 싸움을 하고 있을 때냐고요. 너무 화가 납니다 진짜. 아니, 이러니까 지금 새날의 구독자분들께서 구독을 취소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지켜봐 주세요. 조금만 더 민주당 아니, 누가 달라질 구멍을 겁니다. 취소하고 있어 지금.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이 사실상 주류인데 참 지금 봐봐요 저 구속이 막 멤버십 늘고 계속 있어요. 올라오고 있잖아요 지금. 나 저 멤버십 보고 약간 꼭시 찡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새날을 지지해주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어갖고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내가 전달해 주니까 고마운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새날 구독 빼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당원들은 누구는 나오지 말라는 내부 행태에 분노하고 있는데 이 양반들은 지금 국민의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안 나오면 나도 안 나갈게 같은 소리 하고 있고 진짜 딱 그거라니까 볼메 임지가 나한테 하는 얘기죠. 푸나님 새날 접으면 나도 유튜브를 접을게 같은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지금 민주당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제 이따가 뭐 최민희 의원 시간이든 뭐 그 지도체제 이야기를 좀 정밀 분석을 한번 해볼 건데 오늘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민주당에 그 누가 됐든 간에 전당대회 당대표든 최고위원이든 실력으로 겨뤄보자. 세대, 계파, 선수 구분 없이 누구든 출마해라. 그래서 선의 경쟁하자 이 분위기 만들어야 되거든요. 으쌰으쌰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못 먹을 떡이니까 너도 먹지 마 같은 오로지 그게 권력, 공천권 여기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지금 언론에 나가서 어그로 끌고 있는 거예요. 정치를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제발. 근데 우리 말은 좋아요. 세대, 계파, 선수 구분 없이 누구든지 출마해라. 그러면 정말로 계파도 없고 세대도 이제 젊은 청년이 나갔을 때 우리가 중앙위원회에서 이걸 컷오프 시키지 않을까. 그러면 기타금은 이제 지원서 같은 거잖아요. 지원 금액. 그거 그냥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런 청년들한테.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그러니까 도전하는 거에서 중앙위원회에서 만약에 컷오프를 한다 하면은 타당한 이유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컷오프를 없애고 이거를 다 이제 당원들한테 선택을 받게끔 이렇게 투표를 할 수 있게끔 다 열어놓던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선은 누구든지 나와서 출마하라는 얘기가 일부 있는 분위기입니다. 일부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도 좀 손을 볼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보니까 박지원이 뭐 당대표 나온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랍니다. 최고위원 나갈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 그 당에서 지도체제에 관련해 갖고 절충안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들을 거치는데 문제는 뭐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재명보다 대안이 있으면 나오라는 거예요. 민주당이 다시 정권 교체할 수 있는 대안 세력으로서 서는 게 중요한데 이재명만한 인물이 없는 상태에서 이재명 나오지 마 그러면 최선이 있는데 왜 차선 또는 차악 뭐 차선 이걸 택하려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선 대선 패배가 이재명의 100% 책임이 아니잖아요. 당내 역학구조 어떤 환경 분위기 이런 거 종합적으로 작용했는데 누구나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지도 체제가 이제 집단 지도 체제인데 당대표를 따로 뽑고 최고위원 따로 뽑는 것이 아니고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1등이 당대표, 2등부터 이제 최고위원 순서인데 우리가 2010년도에 해봤어요. 이거 완전 망한 거거든요. 야당이 돼 힘 있는 야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싸웁니다. 서로 태클 걸어요. 서로 견제합니다. 당대표는 당대표인데 그들이 생각하는 그건 거죠. 우리가 최고위원 다 똑같이 최고위원인데 당신이 그냥 1등 표 조금 나보다 좀 더 받았으니까 당대표 하는 거야.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그 국민들과 또 우리 지지자분들 또 우리 당원들께서는 너희들 지금 여당 아니야 야당이야 강인한 야당이 돼야 돼. 윤석열 정부 저렇게 못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지금 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집단 지도 체제 형식으로 만약에 체제 형식으로 된다. 그럼 우리끼리 싸우다가 뭐 그냥 이건 끝납니다. 그리고 또 우리끼리 왜 더 피 터지게 싸우냐. 우리가 1년 반 정도 있다가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 간에 엄청나게 싸울 겁니다. 지금 이재명 나오지 말라는 것도 총선 때문에 이재명의 사람들이 혹시라도 본인의 사람들 더 많이 못 넣고 이재명하고 이재명이 공정하게 혹시라도 못할까 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집단 지도 체제를 지금부터 말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저는 그 국회의원은 뭔가 속내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예.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얘기 하나 하고 싶어요. 이런 걸 떠나서 지금 윤석열이 말도 안 되는 짓 하고 있잖아요. 경제네 뭐네 해갖고 외교까지.
그러면 윤석열 정권하고 싸우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보고 싶어. 그러다 보면 아, 저 사람을 지도부로 보내고 싶다는 여론도 만들어질 거고 그런데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는 그 언론 출연하고 SNS에 이재명 맞고 때리는 국회의원들이 대선 때도 그랬고 지선 때도 그런 분위기였다고 하면 부끄러운 이야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저는 옛날에 딱 그거 아니에요. 지금 친낙들을 보고 있으면은 문재인 대표 때 국민의당으로 갔던 사람들 그 느낌이 지금 그대로 올것이 있거든요. 참 희한하죠. 싸울 건 싸우고 왜 그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러시아하고 미국, 중국과 미국이 힘을 합쳐서 외계인과 싸우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에 이재명 나오지 마라, 나와라 이런 이야기를 할 때입니까 지금? 그리고 지금 가만히 보시면 국민의힘에서도 덩달아 야 이재명 당신 나오지 말라고 하잖아.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나오지 말라고 하잖아. 국민의힘에서도 은근히 이재명이 나오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요? 정말 강한 야당이 될 거라고 그들도 우려가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들의 우려에 따라서 안 나가는 것이 맞는가?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기엔 이재명이 나오는 게 굉장히 위협적이라는 것을 실토하는 거거든요. 그럼요. 여론조사를 보면 어떤 게 있냐면은 이재명 당대표 출마하지 말아야 여론이 우세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언론의 농간이 아니면 뭐예요? 국민의힘 지지층, 민주당 지지층 다 합쳤을 때 이재명 당대표 나오지 마라가 우세한 건 당연한 거지. 그럼 민주당 지지층만을 놓고 봐야죠. 민주당 지지층은 이재명 의원 당대표 나와라가 거의 70% 이상 넘어가요. 왜냐하면 이 답답한 마음을 그나마 윤석열한테 0.73% 24만 표 차이로 진 이재명이 지금도 계속 비교가 되고 있잖아요. 이 경제 위기가 이재명이면 어땠을까 가는 그 기대 심리가 이재명이 나와서 민주당 개혁하고 좀 야당다운 야당 만들어라고 하는 민주당 지지층의 기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이야기를 해줘야지. 국민 전체, 국민의 지지층까지 놓고 이재명 나오면 안 된다는 여론이 우세하다는 식으로. 그게 농간이 아니면 뭐냐는 거예요. 이재명 의원이 의원으로서 준비하고 있는 1호 법안이 민영화 방지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국회의원을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윤석열이 하려는 거에 대해서 대립하면서 싸울 사람은 필요한데 지금 안에서 이재명은 된다 안 된다 이것만 가지고 싸우고 있으면 국민들은 진짜 한심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된다 하지 말고 안 된다 하는 분들이 같이 출마를 해서 그냥 당당하게 당원들한테 좀 선택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야 우리는 정말로 열선 당원이 너무 많아서 안 돼. 그러니까 당원들이 너무 이재명을 많이 지지해. 그러면은 국민 여론조사 반이라도 넣자. 근데 또 그건 또 얘기하지 않습니다. 국민 여론조사 넣자는 얘기는 또 안 해요. 왜냐 대의원 표가 많이 가게끔 이 구도를 또 바꾸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손에 쥐고 놓지 않을 거는 또 안 놓으면서도 이재명만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말이 안 되는 이기적인 발언이라고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요. 짧게.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 그 박지원 나오려고 한다는 최고위원이 최고위원 남자를 일단 4명을 뽑아요. 남녀 구분 없이. 그리고 하나 더는 여성 몫으로 그냥 득표랑 상관없이 그렇게 되면은 여성 정치인이 한 명 출마를 해요. 그러면 그 여성 정치인은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해서 안 찍습니다. 그러면 자기 지지자가 굳건한 지지자가 많은 여성 정치인이 유리해져요. 2명 나왔다고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최민희 의원하고 박지원이 나왔다고 생각해봐. 근데 최민희 의원은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2표잖아요. 2표. 내가 선택을 할 때. 그러면 내가 최고위원 만들고 싶은 정치인이 2명을 찍을 때 여성 1명은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해서 배제를 해. 그러면 박지원이 최고위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성 몫으로. 이런 제도는 좀 바꿨으면 좋겠어. 그럼요. 아주 상당히 잘못된 제도입니다. 자, 민주당이 지금 이제 8월 28일 날이죠. 그리고 다음 달 초에는 이제 그 뭐 출사표들 던지고 이제 등록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텐데 결국 선거는 축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으쌰으쌰 해가지고 누구누구 당대표 만들고 최고위원 만들고 하는 과정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국민들이 바라는 건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무능하다고 낙인 찍혀버린 그 민주당이 유능하다는 소리 듣는 당을 만드는 거예요. 이재명 의원 첫 법안 발의가 민영화 방지법이라며. 그게 유능함에 그러니까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정치적 어그로가 첫 번째가 아니고
법을 발의해서 그 법을 통과시켜서 실제로 우리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게 만드는 게 능력인 거잖아요. 근데 어떤 국회의원은 법안 발의 건수 0건, 그래서 0표라는 그런 식으로 무능하신 분들이 정치적 선동에는 능하고 어디 골프장 가셔갖고 골프 치는 건 열심히 하시는데 법은 발의를 못하는 정도는 저는 무능한 거라고 생각해요. 유능함이란 그런 거라고. 일단 법안 발의 잘하고 통과시켜서 실제로 이런 거거든요. 국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결국 법안이에요, 법. 그 법을 발의를 못하는 국회의원들은 전 퇴출시켜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영표라고 하셔서 깜짝 놀랐네요. 네. 그런 유능한 정당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리더십이나 이런 측면에서 개혁성인 측면에서 이재명을 능가할 사람이 있느냐 여기는 누구나 다 동감하는 분위기여서 이재명 의원은 좀 자신감이 더 생길 것 같습니다. 논란은 있지만 이거는 아마 지방선거 때 출마한 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내 책임감 때문에. 이재명 의원의 성정상 소위 말하면 친박 의원들 못 자릅니다. 오히려 더 화합하고 가려고 할 거예요. 맞아요. 그분을 알면은 지금 우리 푸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떤 느낌인지 딱 올 것 같아요. 되게 여려요. 엄청나게. 맺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화합을 중요시하고 훨씬 이런 더 측면이 화합할 있어서.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본인이 책임감 때문에도 더 의식하고 본인이 뭐 여려서뿐만 아니고 더 의식하고 화합하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진짜 느낌이 확 오네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 오늘 멤버십 가입해 주신 분들이 네. 꽤 많아요. 감사합니다. 최소한 두 손에 세기 좀 힘들고 발가락까지 좀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정말 고맙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치고 바로 2부로 들어갈게요. 이경 대변인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네. 또 봬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